올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네. 한 계단부터 올라가는 거. 또 어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느꼈던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우리 저기 지하철 7 호선에서 4 호선 갈아타는 게 거리가 되게 길은데 계단이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그 계단이 어떤 때는 있잖아요. 막 저 꼭대기 보고 막 달려갈 때 하고요. 그거를 보지 않고 달릴 때하고 어느 게 더 빠르고 힘들지 않을까요? 안 보고 달릴 때가 더 빠르고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단을 막 헉헉대고 뛸 때 있잖아요. 앞을 안 봐요. 그냥 내 앞에 있는 계단만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꼭대기 와 있어요. 또 다음 계단 갈 때도 그렇게 뛰어요. 어떤 때는 빨리 가고 싶어서 위를 보거든요. 근데 그게 보는 순간 숨이 콕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에서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너무 저 앞에 있는 이상만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한 계단 내딛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한 계단을 한 걸음을 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한 단어에 계단에 오를 때 운동도 하고요. 핵심을 담고 본질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 핵심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고 있는 본질을 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기능 장사고요. 두 번째는 편익 장사고 세 번째는 본질 장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밌는 게 기능은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보통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앞세운다는 거죠. 이 차는 연비는 리터당 몇 킬로입니다. 뭐 이런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편익 장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기능이 아니라 편익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사의 99%가 기능과 편익 장사예요.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딱히 효율적이지 않다. 결국 지금은 진짜는 본질을 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본질을 파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신의 한 단어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이 출간된 지가 이렇게 오래 안 됐어요. 2019년 7월 달에 1세가 발행이 됐거든요. 물론 뭐 원본은 더 빨리 나왔겠지만 책은 책이에요. 그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혼자서 1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나를 파는 거, 결국 나를 팔 때 진짜 뭐를 팔아야 될까? 그 중심에 있는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앞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 일장을 끝내면서 저자는 이렇게 써 놨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 딱 한 걸음 더 내디뎌라."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 그런 얘기 가장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 보석 이 광산에 가고 막 광물을 파는데 결국은 '나는 안 돼. 여기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근데 새로운 사람이 와 갖고 1 미터 더 파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
금맥을 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만두고 싶을 때 진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래. 뭐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자.' 거기에 전제 조건은 그게 있을 거예요. 정말 네가 생각하고 네가 믿고 신뢰하고 갔던 길이라면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잘못해서 끌려간 길이라면 빨리 그만둬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길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뻔한 인생의 사슬을 끊고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친구가 계속 저는 원한다면 한 단어부터 찾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 주제가 한 단어잖아요. 한 단어의 힘이잖아요. 제목도 한 단어의 힘이고. 그러니까 기승전 이 친구는 한 단어예요. 자기가 만난 believe라는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갖고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건 뭐냐면 이 친구는 믿음이라는 believe라는 단어를 하나를 갖고 그 단어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넘어서 성공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잖아요. 그 믿음, 그거를 한번 우리 이 친구가 만났던 그 한 단어, 믿음이라는 거, 그거를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한번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나는 나의 한 단어를 찾고 나서 사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써놨던 그 한 단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본질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꿈꾸는 그것에 대한 본질을 담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지금의 살고 있는 삶에서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믿는데 뭘 믿느냐, 그죠? 신뢰를 하는데 어떤 신뢰를 하고 나는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데, 그죠? 우리 권갑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나하고 계약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 권갑이 선생님한테 도전이라는 단어보다는 신뢰가 훨씬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권갑이 선생님이 도전만 하고 다니면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은 못 쫓아올 거예요, 아마.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죠. 우리 김미국 선생님 끈기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형들 끄집어다가 그죠? 어색하세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꾸준함, 그 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어젠가요? 어제죠. 우리 김민혁 선생님 학교 학생들하고 대만 학생들하고 이렇게 국제 교류하는데 들어오라 해서 들어가 봤어요.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쟤네들이 크면 어떤 일을 할까? 그죠? 우리 때는 저는 산골에 살아가지고 아예 그런 생각은 저는 팝송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산속에서 집에 있는 라디오 하나 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김민욱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들 데리고 대만에 있는 중학교 1학년들하고 같이 1학년이고 거기 걔네들은 좀 학년이 높다 그랬죠. 같은 1학년이었어요, 이번에. 같은 1학년인데 얘들 영어 잘하대요. 제가요, 영어로다가 이야기하려다가 잘못하면 좀 창피당할까 봐 한국말로 했고요. 조금 더 저도 영어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냥 그런 학생들 자리가 아니었다면
제가 그냥 영어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걔네들은 준비한 것도 있지만 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 못할 것 같아서 한국말로 우리 또 김민숙 선생님 꼭 저는 긴장을 하고 가요. 저는 꼭 시키거든요. 그래 가지고 긴장을 하고 가서 했는데요. 이게 나의 한 단어를 찾고 나서 이 저자는 사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대요. 여러분 한 단어는 그렇게 될까요? 어 여기서 보면 이 저자가 이 이야기야. 나의 믿는다는 이야기. believe라는 뭔가가 부족한데 그게 뭔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대요. 이 사람이 이거를 이 단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뭔가가 자신이 부족했대요. 근데 그게 뭔지를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이거. 이 사람한테 트리거가 있었어요. 이 방아쇠 같은 게 있었다. 그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인데요. 애플의 본질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의 핵심 가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다, 나는 너를 믿어 이런 개념을 넘어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신뢰 그 안에 이런 걸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애플의 본질, 애플의 핵심 가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은 곳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러면서 본질은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랬어요. 뭔가가 부족한데 그게 뭔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좀 공감하시지 않나요? 저는 무진장 공감이 됐어요. 내가 뭔가가 부족하긴 부족해. 내가 뭔가가 필요한데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럴 때 이 친구는 트리거로 스티브 잡스를 만난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확신을 한 단어로 붙잡는 법이 나는 일부러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뭐든 떠오르는 대로 일단 쓰고 봤다. 여기에 보면 62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록을 만들었어요. 배고픈 창업자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내가 믿는 거 별 감흥이 없다. 창업자가 세상을 바꾼다. 창업자가 영웅이다. 창업자를 찬양을 모여라. 당신의 심장을 뜨게 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믿는다. 열정을 따른다. 극복한다. 인내한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이 사람은 믿는다라는 것을 자기의 단어로 잡았어요. 근데 저렇게 써놓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딱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뭘 하나 이용했냐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일단 작업하라. 뭘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무의식, 뭘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구지원 선생님? 무의식이요? 맞아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 그게 뭐예요? 우리 무의식을 또 요즘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잠재의식, 그렇습니다. 무의식,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잠재의식에다가 내가 일단 자고보자. 복잡해. 그리고 잠재의식에게 맡긴 거예요. 눈을 뜨고 났더니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성격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못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잘 주무시나요? 한번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나는 절대 해결이 안 되면 잠을 못 잔다. 1번. 나는 그래도 일단 자고 본다. 2번. 한번 당겨봐 주실래요? 네, 박성욱 선생님 1번. 예, 구지원 선생님 2번. 고선혜 선생님은 잠을 못 잔다. 예, 이봉규 선생님, 야, 멋지다. 잠은 잠이다. 희망 메신저. 네, 2번. 네. 갑자기 이래 바꿨어요. 1, 2 중간. 예, 저는 그냥 자요. 아니, 안 자도 해결이 안 돼, 어차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구지원 선생님 몇 번이라고 했어요? 2번. 예. 저 2번이에요, 저도. 예. 왜냐하면 저는 세상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아마 잠은 잘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도 아마 잠은 잘 것 같아. 뭐 어차피 싸움은 싸움이고, 물론 보초 쓸 때는 잠을 자면 안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고 나면 뭐가 쉬워진다고요? 결정이 쉬워져요. 여기도 보면 65쪽에 있어요. 믿는다는 만으로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살을 좀 붙여보기로 했다.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가능성을 믿는다. 더 많이 믿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믿는 것을 믿는다. 믿고 또 믿는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뭐 느끼는 거 없으신가요? 된다고 보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믿는 거고,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냥 딱 네. 방향을. 저는 학원, 구지원 선생님. 예, 학원하면서 자기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나는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무진장 고상한 거를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가능성을 믿는데, 더 많이 믿는데, 모든 것을 믿는데 도대체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많이 쓸 정도로 한 사람이 믿는다라는 걸 정의할 때 엄청나게 고상하게 정의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무진장 단순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결국 고민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좀 심플하게 생각을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루이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 변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루이스 트란이라는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기 해가지고 이 한 단어로 이 친구는 이것은 루이스에게만 통하는 원칙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목표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고객이라는 나의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그게 내 몸에 깊이 배어 있고 그게 내 유전자의 일부이기 때문이네. 근데 이 사람은 고객에게 기쁨을 줌으로 인해서 자기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건강임 선생님은 고객에게 신뢰를 줌으로 인해서 고객을 찾아오게 만들고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가가잖아요. 다가가고 고객이 느꼈을 때 고객이 느끼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전문가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가 많은 보험 설계사나 그런 분들을 만나보지만 거기에서 보지 못한 그런 거를 포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시카 알바는 정직하게, 여기는 정직하게 팔고요. 여기는 정직한 사람이 파는 거고요. 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제시카 알바는 정직하게 팝니다 하는데 정직한 경영을 실천하는 제시카는 배우이자 사업가로서 2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따로 집무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직이라는 거에서 막 자기를 위해서 화려하게 쓰지 않는 그런 것.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냥 믿는 거죠. 우리 CEO는 이런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 CEO는 뒷돈으로다가 빼돌려가지고 엉뚱한 짓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을 했겠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게비거는 정직한 사람이 판다. 이거는 느낌이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렇게 한 단어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당신의 한 단어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오타 났네요. 파피가 아니라 카피가 아니라 광고 카피가 아니다. 이 한 단어는 삶의 방식이며 사람들에게 당신을 이해시키는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한 단어는 삶의 방식이며 당신을 이해시키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이해시키는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9시까지만 한달 했으니까 18분 동안 우리 이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당신의 한 단어를 찾는 거 다 찾아놓고 나름대로 여기다 써놓으셨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만의 한 단어 찾기 스타트는 5분 동안 가만히 정신을 집중해 보래요. 5분도 시간 낼 수 없다면 꿈꾸는 삶을 살 적이 없다고 오프라 윈프리가 한 이야기를 서두에 이렇게 적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5분 동안 5분도 자신에게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꿈꾸는 삶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나를 위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 나는 너무 바빠서. 그렇게 바빠갖고 어떻게 꿈을 꾸면서 하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답할 5가지 질문을 얘기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거를 여러 가지를 나열했을 때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게서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내가 싫어하는 것은 빨리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내게서 변치 않는 거는 그거는 계속 지고 가야 될 거죠. 이것이 진짜 나인가.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행복하게 하는 거, 그걸 하나로 연결하는 그거는 매개체는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거. 근데 싫어하면서도 그걸 목매어 잡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빨리 버려야 되겠죠. 내게서 변치 않는 거. 이것이 진짜 나인가. 그리고요, 2번째,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4가지 제약적 믿음이 있대요. 내 안에서 그런 게 있잖아. 너무 답답해. 어떻게 생각해?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 그건 너무 단순해. 우리가 지금 여기 써놓은 각자의 키워드가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하다고. 그리고 그거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 너무 단순해.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약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87쪽에 보면 자 그러면 정신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모두 치워버리고 이제 30분간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바란다. 자, 레디, 고! 시작이라면서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책에는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이거보다 더 써놨어요. 한번 쭉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인가?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 나의 좌우명은 무엇인가? 평소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가? 좋아했던 상사는 누구인가? 현재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어떤 점이 좋은가? 좋아했던 선생님은 누구인가? 부모님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때 살맛이 나는가? 주중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최근에 행복해서 미칠 것만 같았던 때가 언제였는가? 모두 생각의 도약대가 될 만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자. 그 밖에도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생각나면 모두 적자. 적자 생존이라고 했어요. 한 면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만끽하자. 이것이 50만 달러가 굴러 들어오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50만 달러면 얼마죠? 지금 환율로 하면 7억 정도 됩니다. 7억. 여기에 대한 답을 써가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찾아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단어에 시간이 된다면 오늘 끝나고 나서 한번 쭉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책. 그러면 그 키워드를 쭉 정리해 가지고 모아서 취합해 보면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단어하고 맞으면 정말 좋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단어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내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 삶에, 내 비즈니스에, 내 고객에 어떻게 접목을 할지 그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행복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저 재밌었게 이거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마법이 일어난대요. 나의 행복을 한 단어로 정의하는 여기서부터 마법이 일어난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통된 주제가 존재할 것이다. 공통된 주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통된 주제가 존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막내한 목록을 보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서 적어봐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줬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쭉 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영화, 좋아했던 책,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뭐 이렇게 했던, 그리고 부모님이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서 한번 적어보자. 우리 살면서 저 이런 일 안 해본 것 같아요. 이번 책을 보면서 고민을 해본 거지, 이런 일을 안 해봤어요. 나의 진짜 한 단어, 나를 다루는 한 단어, 그냥 내 핵심 가치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을 했지만 그 핵심 가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 그 핵심 가치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깊이 있게 계속 그 핵심 가치를 써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여기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한 단어에 대한 깊이를 좀 의미를 두고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어쩌면 당신은 지금 여러 개의 단어를 써놓고 그것을 어떻게 한 단어로 압축할지 고민 중일지 모른다. 이거 제 마음은 있잖아요. 어떻게 읽고 예? 여러 개의 단어 써놓고 예? 어떻게 한 단어로 압축해야 할지 고민 중일지 모른다. 야, 이거를 제가 옮겨 적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보면 저희가 쓰는 글도 이런 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쓰는 글에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대로 읽고 있지? 예? 여러 개는 막 써놨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분께적 할 때도 보면
저기 문장을 여러 개는 막 찾아 놓고 있잖아요. 오늘은 정말 어떤 문장을 갖고 내가 이 본격적으로 할까?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거를 빼자니 그렇고, 이거를 더하자니 너무 많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은 없나요? 그죠? 아마 거의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래요. 당신은 세상을 뭐하고 시키거나, 감동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거나, 빛내거나, 사랑하고 싶을 거라고. 그래서 so what?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런 고민을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이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다는 게 되게 감사한 거죠. 이걸 쓰면서 아마 듣는 분보다는 저는 한 번 더 고민을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행복하고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내가 싫어하는 건 뭐지? 그러면 내게 머무르는 것, 변치 않는 것. 부모님이 건네주는 한 단어. 사람들이 가장 이게 요것도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위에다 빼놨네요.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그걸 한번 뭐 여기 적어야 할 것은 당신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당신을 축 늘어지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요인. 그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 인생에 이거는 진짜 알러지야. 예. 내 인생에 알러지 같은 거 한번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게 머무르는 것, 변치 않는 것. 이거는 뭐냐면 당신의 한 단어는 절대로 변치 않는 거라는 거죠. 왜? 이게 인생에 변화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거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당신의 한 단어는 시간이 지나도 실증 나거나 지긋지긋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이 건네준 그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건네준 한 단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가치관을 물려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되게 뭐였냐면 옛날 어른들이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근면성실이야. 그다음에 정지. 조금 좀 덜 정직해도 덜 정직했으면 그리고 너무 저기 남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친구분이 그 옛날에 원단을 한 트럭 갖다 주면서 네가 이거 갖고 장사해서 먹으라 했는데 그걸 안 받으셨다더라. 서울에 살다가 영등포에 살다가 충북 음성으로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았으면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시골 산골에서 안 살아도 됐을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평생 산골에서 농사짓다가 가셨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될 뿐이었거든요. 원래 서울 사셨었고 6.25 전에는 서울 사셨었고 6.25가 나면서 시골로 내려왔는데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이 우리들한테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단어. 그게 뭘까? 여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단어를 소개해 보면 그런 게 있대요. 여기 108쪽에 있어요.
행동, 적응하다, 모험, 포부, 균형, 전투, 존재, 용기, 기념하다, 변화하다, 매진하다, 자신감, 배짱, 호기심, 도전하다, 의지, 방향, 발견하다, 공감, 응원하다, 완수하다, 집중, 인내, 자유, 품위, 성장, 불붙이다, 상상하다, 투자하다, 배우다, 경청하다, 사랑, 자각, 최소화하다, 탄력, 열다, 기회, 낙천성, 체계, 평화, 끈기, 가능성, 현재, 목적, 재건, 축소하다, 성찰, 불굴, 결심, 즐기다, 무릅쓰다, 빛나다, 고요, 단순, 상승, 강인함, 번영하다, 함께, 변신, 발전, 저돌적, 복돋다. 꼭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설마 그게 돈은 아닐 것이다. 아,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게 되게 저는 이게 그 뭐라는 것이 그냥 마음에 탁 와닿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아까도 믿는다라는 건데 그 믿는다라는 것을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해서 적어놓은 그 단어들을 읽어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뭔가 고상하지 않으면서도요. 자기 거를 찾아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과정에 머무르는 단어와 목적지에 이르는 단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나의 한 단어가 돈이라면요?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토록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한 단어가 돈이라고 하는 말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게 돈을 벌고 행복해지는 거겠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성공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나는 가치를 찾아서 일을 해.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진짜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자들이 하는 말은 다 뻥이다. 지네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악바리처럼 돈만 쫓아갔던 사람들이 그거를 목표로 이루니까 결국은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돈이 전부는 아니고 여기서도 결국 그런 얘기도 해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진짜 해서 즐거운 일을 하라고. 그러다 보면 돈이 쫓아온다고. 하여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 진짜 막 돈을 벌기 시작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래. 이 보드 셰프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요새 돈에 대한 책들을 제가 많이 읽어요. 머니에서도 그러고요. 어 여기 뭐 돈의 탄생, 돈의 현재, 돈의 미래 이런 책들 여기서도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건 그 얘기해요. 네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사랑하라고. 네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다는 자기가 원하는 그 꽂혔던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의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한쪽으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돈에 매몰될 필요도 없고요. 또 물론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돈은 천자 나쁜 놈이야. 돈은 세상에 필요 악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그거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도 잘 선택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단어가 진짜 나인가 그 한 단어가 이 모든 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고 그 짐을 바탕으로 당신의 목적을 쫓고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한 단어를 보고 이렇게 물어보자. 이것이 내 본연의 모습인가?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를 가두는 네 개의 말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뭐를 못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네 가지 제약이 그거예요. 나를 가두는 네 개의 말. 너무 대담해. 어떻게 생각해?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 너무 단순해. 당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믿음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 제약적 믿음을 분쇄할 시간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무 대담해라는 것은 너무 거창해, 너무 무모해, 너무 대담해. 당신 지금까지 할 수 없다는 말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가 너무 대담하다는 거예요. 꿈은 크게, 예, 넓게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내 스스로 나를 예, 가두는 거죠. 그래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대담해지자고요. 당당해지자고요. 당신은 한 단어를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읽으면 이게 설명을 제대로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너무 거창해, 너무 무모해, 너무 대담해. 내가 뭐라고 이렇게 거창한 단어를 써. 그만, 당장, 그만. 이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대담해지고 담담해지라고 여기서 또 이야기를 마지막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생각과 판단에 지배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더 얘기하자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성장해 있는 누군가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제와 나를 비교하라는 거죠. 요새 저희 커뮤니티에서 전자책 발행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이미옥 선생님 전자책 발행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굿모닝 생글 참여하면서 이미옥 선생님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굿모닝 생글을 참여하세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재밌는 게 그 책을 읽고 메모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메모를 못하는 날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책을 그냥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걸어가면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타이밍을 잘 시켜야 돼요. 걸으면서 전파가 주파수가 안 잡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때 포항특파원 부르면 말이 안 돼. 끊겨.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어쨌든 그러면서도 그거를 걸으면서 이것도 하고 거기서 또 잠깐 떠오르는 그 문장들을 임혁 선생님 다 휴대폰으로 적는 거예요. 컴퓨터로 적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적는데 그렇게 해갖고 100일을 적어서 저한테 A4 용지 160장을 보내왔어요. 이거 갖고 책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쪼개서 그중에서 한 권을 요번에 낸 거예요. 니네들 매일 걸어봤니?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뉴페이퍼 등록을 했어요. 같이 아침에 정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책 표지까지 다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좀 전에 우리 들어오기 전에 전자책을 등록을 하고 왔는데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려고 그래. 자신하고 비교를 해서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으로 또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 당신이 선택한 단어가 강력한 것일수록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단어를 쓰고 있을 확률이 높다. 맞잖아요. 그죠?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단어가 뭐라고요? 강력한 것일수록 다른 사람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걸까? 당신의 한 단어에는 당신만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시합니다. 똑같은 빌리브고요.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은 신뢰고 똑같은 도전이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누구의?
당신만의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믿는다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느끼고 자신감 있게 첫걸음을 떼고 확신을 갖고 끝까지 나아간다는 의미가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얘기하는 자신이 생각했던 믿는다는 그 뜻이라는 거죠.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느끼고 자신감이 있게 첫걸음을 떼고 확신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 자신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자신을 이렇게 끝까지 오게 했고 성공하게 했다는 거죠. 개성은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어에 대한 당신의 해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 똑같은 신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할수록 더 많이 담긴다고요. 또 오타났네요. 단순할수록 더 많이 담긴다. 결국 지금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있죠. 단순할수록 더 많이 담긴다. 복잡하다고 담기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성공을 했잖아요. 우리도 이 안에 뭐를 다요? 그런 거를 담아서 나만의 것을 담아서 그거를 내 키워드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보는 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생은 본디 단순한 것이나 우리는 구태여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공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해. 혹시 당신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면 지금 인생이나 사업에서 이런저런 것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저는 이거 100% 공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게 그 단어로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뭔가 자꾸 붙이려고 해요. 저를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당신의 한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다. 단순함에 힘이 있고 단순함을 통해 일체성이 생기고 단순함에서 목적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이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윈스턴 처칠은 이 승리라는 그 한 단어로 행동을 이끌어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했다. 결국 그래서 2차 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죠. 승리라는 그 한 단어는 지금 윈스턴 처칠이 물론 이 사람이 뽑아낸 거는 그거지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윈스턴 처칠이 왜 영국에서 승리를 했을까? 영국이 2차 세대전 때 런던이 막 폭격당할 때도 윈스턴 처칠이 나갈 사람들을 이렇게 그 독려를 하고 했잖아요. 요즘에 보면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이 그 전장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국민들에게 독려하고 하잖아요. 결국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국가도 운명이 좌우되겠죠. 어떤 나라는 보면 대통령이 망명하잖아요. 원래 처음에 젤렌스키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망명하라고 도와주겠다고. 근데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결국 그게 우크라이나를 살린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단어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고 낙담하지 마라. 한 단어의 힘은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 대한 나의 해석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캠페인 영향에 미치는 거, 그다음에 영향력을 극대화 어떻게 할 건지 캠페인에서,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경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